나오죠? 찾으셨습니까? 문제 볼까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를 해줬고 을은 그 토지를 미등기인 채로 병에게 전매를 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괄호 7번 문제 보세요. 괄호 7번 문제.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저 채권이지 않습니까? 저거를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를 갑에게 통지만 한 거예요. 양도했다고. 그러면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이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통지만으로는요. 없어요. 지금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누구의 동의 승낙이 필요하다?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지만 병이 갑에게 직접 저 채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지만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어요. 그렇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이제 법률 요건 중에 하나인 이제 법률 행위 요거 하는 건데 법률 행위 목적 이거 들어가기 전에요. 자, 법률 행위의 요건 개념요. 자, 법률 행위가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법률 효과를 제대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 요건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전제로 무슨 요건도 갖춰야 되죠? 효력 요건도 다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숨은 불합이다. 숨은 불합의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무의식적 불합의.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나십니까? 숨은 불합의 이러면 달러 얘기 기억나시죠? 매도인은 미국 달러로 청약을 했고 매수인은 홍콩 달러로 승낙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달러로고만 표시를 해가지고 둘 다 동상이몽하고 있죠. 합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자기들은 합의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죠. 숨은 불합의예요. 또는 뭐라고 한다고요? 무의식적 불합의예요. 무의식적 불합의 또는 숨은 불합의. 결국 합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불합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성립을 하지 않았다면 취소의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 틀렸죠. 취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하면서요. 이와 같이 조건이나 기한을 달아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이라면 합의하에서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정지 조건을 달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계약을 정지 조건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안 달려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통상적이죠. 근데 정지 조건이 달려 있으면 언제 효력이 생기죠? 정지 조건이 성취되어야지만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이미 합의는 돼 있고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이에요? 아니면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에 관계된 요건이죠.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저게 9번이 맞다면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어야지만 법률행위가 뭐 한다는 소리예요? 성립한다는 소리인데 그건 아니죠. 조건이 달려 있어도 법률행위는 합의하에서 이미 성립을 한 겁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뭐로 고쳐야 되죠?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고쳐야죠. 효력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법률행위 종류로 갈게요. 종류. 자, 법률행위에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죠. 물론 합동행위도 있고 매매의 일방예약은 어디에 속하죠? 일방예약? 계약에 속하죠. 일방이란 말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예약 자체가 둘이서 합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방예약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은 예약 완결권을 둘 다 가지는 거예요? 한 명만 가지는 거예요? 한 명만 가지기로 합의를 본 거니까 일방예약도 계약의 일종이죠.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다? 계약이다. 계약. 그 다음에 11번은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가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인가요? 물권행위인가요?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는 처분행위인가요? 의무부담행위인가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도 약속을 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매도인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되죠? 타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여서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죠.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그 못하게 된데 이전 불능이 된데 매도인의 과실이 있건 없건 매도인은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죠. 그게 뭐예요? 담보 책임이죠.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12번은 이제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개념이에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네 글자로 줄이면 뭐죠? 수권행위. 저것도 하나의 법률행위거든요. 법률행위,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인데 위임장을 작성 교부를 해야지만 성립을 하는 요식행위일까요? 아니죠. 구두의 수권도 가능하죠. 불요식행위죠. 위임장의 작성 교부는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그다음 13번 자신의 재산을 감소를 시키는 법률행위는 그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거기다가 이렇게 EX 그런 행위의 예를 하나 적어 두시죠. 소유권의 포기 이런 거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포기하는 것도 의사표시기 때문에 법률행위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면은 그자에게 재산 감소가 일어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재산 증가가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따라서 출연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포기는 출연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죠? 비출연행위예요. 출연행위 개념이 뭐죠?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을 누군가의 재산,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출연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비출연행위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요. 목적에서는 일단 타이틀이 몇 개는 나와줘야 되는 거죠? 4개.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첫째 뭐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저 4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법률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확정에서는 시험 문제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확정식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돼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언제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되죠? 이 행기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성립 당시에는 요것만 있으면 돼요. 확정되어 있어도 좋지만 이 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뭐죠? 기준 내지 뭐라 그럽니까? 표준만 마련되어 있어도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겠습니다. 가능. 자,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목적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즉,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요. 매매의 목적 건물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매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한데 이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죠.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유효죠.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자, 계약 체결 전에 목적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그건 무효죠.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 무효인데 따라서 법률 행위를 즉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불능은 오로지 어떤 불능밖에 없죠? 원시적 불능밖에 없어요. 이거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이 건물을 전소시킨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요. 매도인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의 문제고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일 뿐인 거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번 목적이 불능한 계약 이렇게 했어요. 저 뉘앙스가 뭐예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 애지당초 불가능하다 이거거든요. 저게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에요. 저 계약 체결해봤자 계약은 무효죠. 근데 두 당사자가 둘 다 그 사실을 몰랐답니다. 선의무과실, 과실 없이 몰랐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게 유효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건 몰랐건 객관적으로 원시적 불능인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죠.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적법.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목적이 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17, 18 그 옆에다가는 묶어가지고요. 앞에 이렇게 적어두시죠. 단속규정이라고. 단속규정요. 자, 단속규정하고 뭐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죠? 단속규정이 있고 무슨 규정이 있어요? 효력규정이 있고 요 앞에 합치면 뭐죠 이게?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 밑에 뭐가 있어요? 임의규정이 있어요. 그쵸? 예. 보통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게 보통이지만 강행규정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규정요? 단속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뭐를 받을 뿐? 단속을 받을 뿐, 제재, 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를 받을 뿐이지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죠. 그 2가지 정도 예입니다. 중과사약 등기 같은 거요. 탈세를 목적으로 중과사약 등기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세금도 내야 됩니다. 적발되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과사약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사적인 효력은 인정이 되죠. 그다음 18번 증여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놓고 증여세 내기 싫으니까 매매계약서로 등기 신청을 한 거예요. 매매계약으로. 허위기재하면 처벌받죠. 처벌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기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유효한 거죠. 단속 규정의 예입니다. 저런 것들이. 그다음 19번은 2010년도 판례인데요. 최신 판례들도 거의 다 실려 있습니다. 여기 지문들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한 거예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중개업을 해가지고 중개 수수료를 받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의뢰인으로부터. 형사 제재를 받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는데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면 그것만으로는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답니다. 계약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효력 규정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별도의 논의로 하고 약정,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 그 자체는 유효하다? X. 약정 자체도 뭐다? 무효다. 중개사법에서 이런 판례 들어보셨습니까? 예, 약정 자체도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구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인가요? 아니죠.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죠. 초과한 부분만 무효입니다. 근데 초과한 부분은 무효니까 초과한 부분까지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적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지급되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죠? 돌려받을 수가 있는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36번이라고 적어두시죠. 옆에다가 20번 옆에다가 36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급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초과된 부분은. 다시 21번.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 무효를 주장한다. 바로 20번하고 21번은 묶어두셔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중개 의뢰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주겠다고 약정한 것도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 맞죠? 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거래가 성사되고 나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다. 법정 한도액까지만 지급하겠다. 좀 야비한 행동이지만 그런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허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고요. 사회적 타당 103조 얘기죠. 103조 법률행위의 목적 즉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짓에 반할 때 즉 반사회적일 때요. 반사회성을 띈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런 거죠. 22번 자, 법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연유나 동기 뭐 같은 말인데요. 혹은 그 수단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법률행위에 뭐가 반사회적일 때요? 내용이 반사회적일 때 무효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103조는. 근데 법률행위 내용과 법률행위 동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죠. 내용이 되려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표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에 뭐가 있어도 반사회성이 있어도 그 상대방이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또 하나 나온 게 수단 나오네. 수단요. 수단이 반사회적이다. 예를 들어서 수단이 반사회적 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협박 아니겠어요?